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사장의 내부 거래 및 내부 미실현 손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내부 거래와 내부 미실현 손익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내부 미실현 이익이 발생될 때 이를 제거하고 이후에 연결실체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이 될 때 내부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를 연결단기 손익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상향거래, 하향거래로 구분까지 했습니다만 아직 연결주종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오늘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하향거래, 상향거래에 내부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에 특정 연도 발생연도 재고, 이후 연도의 실현에 대한 연결 조정 분계를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내부거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끝은 낼 수가 없겠고요.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면 그림 3번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회사가 을이라는 회사에 재고자산에 이익을 붙여서 팝니다. 한편 을이라는 회사가 연결실체 밖에 있는 A회사에 또 이익을 붙여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거래가 모두 X1년에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내부 거래는 발생이 되었으나 미실현 이익은 없는 케이스입니다. 미실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부 거래만 상계 제거하면 끝이 납니다. 예 3을 통해서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X1년도에 집에는 연결실체 외부로부터 1000에 취득한 재고자산을 종속에게 1300에 판매했대요. 즉 300만큼 이익을 남겼겠죠. 그런데 종속은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연결실체 외부의 회사에게 이를 1500에 판매했습니다. 종속 입장에서는 1300에 매입한 재고를 1500에 팔았으니 200만큼 이익을 남겼을 거고요. 집에는 개별장부에 300만큼 이익을 남겨놨을 것입니다. 이 거래만을 반영한 두 회사의 X1년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결과와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에는 1000원에 매입한 걸 1300에 팔았으니까 매출 1300, 매출원가 1000 해서 매출총이익 300, 즉 당기순이익 300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속은 지배로부터 1300에 매입한 걸 다시 같은 보고기간 중에 연결실체 외부로 1500에 팔았기 때문에 200만큼 이익을 남겼을 겁니다. 둘을 단순 합산하겠죠.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매출은 2800, 매출 원가는 2300, 매출 총익은 500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 합산 결과를 들여다보면은 마치 외부로부터 2300에 매입한 걸 2800에 팔아서 500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는 외부로부터 1000에 매입한 것을 연결실체 밖으로 1500에 팔아서 500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 미실현 이익은 없죠. 같은 연도에 단순 합산과 연결재무제표 표시될 매출총이익은 같습니다만 외부로부터 1000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1500에 판 것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거래만 상계 제거합니다. 즉 1300, 1300 요거를 서로 맞상계해서 죽여버려야죠. 분계는 이렇습니다. 매출 죽이고 매출원가 죽이고. 그래서 각각 요 연결 분계를 반영하면 연결재무제표에 우리가 원하는 1000에 매입하여 1500에 연결실체 밖으로 팔아서 500의 이익을 남겼다. 이런 금액들이 보고가 되겠죠. 이번에는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 이익을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그림 4번입니다. 앞서 그림 3하고 같게 생겼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갑이 을한테 X1년에 물건을 팔았고요. 을이 A한테 X2년에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1년도만 보면은 갑이 이익을 붙여 팔았죠. 연결실체 내에서 설령 개별 이익을 여기다가 반영을 했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전혀 이익을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X1년도 연결을 할 때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연결조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X2년에 을이 A회사에 팔았는데요. 연결실체가 외부로 팔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실체의 재무보고서, 즉 연결재무제표에 이때 매출 총이익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전기말 미실현 이익이 실현이 된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연결 조정 분계를 하자라는 것인데 분계를 어떻게 할까? 이에 4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X1년도에 지배가 연결 실체 외부로부터 1000에 취득한 재고를 종속에게 1300에 판매했고요. 앞서 이에 3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보고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종속은 이 재고자산을 X1년 중에 연결실체 외부로 판매한 게 아니라 쭉 가지고 있다가 X2년 중에 연결실체 외부의 회사에게
1,500에 팔았대요. 그래서 이 거래만을 반영한 두 회사의 1년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는 외부로부터 1,000에 매입한 걸 1,300에 팔아서 300의 매출 총이익인데, 종속은 매입한 거를 그대로 기말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만 1,300이 표시가 될 뿐이지 매출 원가는 요건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연결을 합니다. 둘을 단순 합산하면 재고 자산에 1,300이 들어가고요. 매출 원가 1,000, 매출 1,300,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매출 총이익으로 300만큼 이익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게 옳을까? 결론은 아니죠. 연결재무제표에는 그냥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이 둘 간에 왔다 갔다 어느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든 그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이 그냥 1,000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매출이나 매출원가나 더 나아가서 매출총이익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1년도 말 재무제표에. 지금 단순 합산한 상황을 보면은 매출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요. 매출총이익도 죽여야 되는데, 일단 한쪽에서 매출, 한쪽에서는 매입해서 그 매입한 것이 결국 매출 원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역분계를 합니다. 이게 내부거래의 상계재고입니다. 매출원가 죽이고. 그런데 재고자산은 1,300이 아니라 1,000원이 옳잖아요. 멀쩡한 재고자산 1,000원에 매입한 게 왜 1,300입니까? 따라서 300만큼 재고자산을 줄이면서, 이게 바로 미실현 이익이죠. 이건 내부거래의 수익과 비용의 상계이고, 재고자산을 죽이면서 이익도 죽여야 되는데, 이때 유의할 거는 매출 총이익이 그만큼 감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회계 원리 때부터 배웠던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계정 과목이 아니죠. 분기할 때 계정이 아니라 단지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매출과 매출원가의 차액을 구분 표시해주는 하나의 용어일 뿐 아닙니까? 따라서 매출 총이익을 여기 차변에다 넣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매출원가 1,300, 여기 300 퉁치면 매출 원가가 1,000만큼 죽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 1,300이 죽죠? 그리하여 매출 총이익 사라지고요. 재고자산도 1,300이 아니라 1,000으로 됩니다. 이 분계를 외워두십시오. 일단은 재고자산 미실현이익의 재고분계, 뻥튀기 된 재고자산을 죽이고 매출 원가를 늘리고, 매출 원가를 늘리기를 했지만은 머릿속에는 매출 총이익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년도로 가볼까요? X1년 말에 미실현이익이 300이 있었는데 X2년 중에 연결실체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할 때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X2년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결과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금액을 한번 들여다보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X1년도 거래는 그냥 X1년도에 지배가 종속한테 1,000에 매입한 걸 1,300에 팔았고, 그거와 관련된 것만 들여다보면은 X2년도에는 지배는 이와 관련된 금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죠. 반면에 종속이 연결실체 밖으로 1,500에 물건을 팔죠. 물론 지배로부터 1,300에 매입한 재고자산이고요. 이때 종속의 개별 재무제표에 200만큼 이익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 합산하면 1,300에 매입한 재고를 1,500에 팔아서 200만큼 이익이 남겼다라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연결실체 관점에서 보면은 연결실체가 외부로부터 1,000원에 매입한 걸 드디어 X2년에 1,500에 팔아 500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옳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단순 합산하고 연결재무제표 표시금액, 매출은 상관이 없지만은 매출 원가가 1,300이 아니라 1,000원으로 줄어야죠. 그래서 매출원가 줄이고요. 이익여금도 줄이고, 이게 바로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분계입니다. 자, 매출원가는 보면서 매출원가지만 머리로는 매출총이익이라고 했죠. 이익을 줄이자고 한 거예요. 매출원가를 줄이면 매출총이익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즉 200이 아니라 500으로 매출총이익이 늘어나는데 왜 차변은 이익여금입니까? X1년도로 가보자고요. 지배의 개별장부에는 300만큼 매출총이익이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이 늘고 결국 이익여금도 늘어나 있을 겁니다. 300만큼. 그런데 연결재무제표에는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당기순이익에 해당이 되는 매출총이익을 죽이는 바람에 이익여금은 원위치가 됐겠으나, 그거는 개별장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연결조정분계는 정산표에서만 반영되는 거지 개별장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도에 300만큼 뻥튀기 된 이익여금이 그대로 X2년도에도 이올이돼 들어갔으니, 지배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개별장부에는 이익여금이 여전히 300만큼 과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죽이는 겁니다. 이 분계의 의미는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년도 이익이 아니라 당년도 이익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봅니다. 예 4를 보면은
1년도, 2년도 단순 합산 매출 총이익은 X1년도에는 300. 이거는 지배가 개별 장부의 매출 총이익을 인식한 거고요. X2년에는 종속이 개별 장부의 이익을 인식한 거죠. 어쨌거나 단순 합산하면 1, 2년도 합계 500인데 연결재무제표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되냐면은 연결실체가 연결실체 외부로 판매한 건 X2년도이기 때문에 1년도에는 어떤 손익도 인식하면 안 되고요. 2년도에 500이 잡혀야 됩니다. 같은 500, 500이더라도 내용이 다르죠. 따라서 1년도에 어떤 연결분계를 하냐면은 300을 제거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즉 미실현이익의 제거. 2년도에는 200이 아니라 500이어야 되니까 300을 복원시키는, 즉 전기 미실현이익의 실현이라는 연결분계를 통해서 500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내부 미실현이익이 상향 거래로부터 발생했다면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결분계를 할 때 맨 마지막 분계가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즉 비지배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비지배지분으로 대체하는 이런 분계를 했잖아요. 대변의 비지배지분, 차변의 이익여금 이런 분계를 했는데, 자,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종속회사 당기순이익이 상향거래 미실현이익만큼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맨 마지막 분계를 할 때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에 비지배지분율을 곱하는 것이 기본식인데요. 만약에 상향거래가 발생이 됐고 당기 발생 미실현이익이 있다면 이놈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당기 발생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의 비지배지분율. 한편 과년도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이 당기에 실현이 됐으면 걔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기말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중 당기 실현이익을 더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연결 분계를 한번 해보자고요. X1년도인데요. 물론 기본 분계가 있죠.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하고 영업권을 구분해서 인식을 하고요. 비지배지분도 확정짓고 이런 분계는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만 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재고자산에 메인 매출 거래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매출 죽이고 매출원가 죽이고 이렇게 역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말에 갔더니 매입한 쪽에서 모두 연결실체 밖으로 그 재고자산을 판매했다면 미실현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매입한 쪽에서 갖고 있다면 그 미실현이익, 단기 미실현이익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상향거래이든 하향거래이든 수평거래이든, 수평거래는 상향거래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래에서 발생하였든 상관없이 모두 다 전액제거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매입한 측에서 이익을 붙여 매입을 했으니 재고자산이 뻥튀기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 죽이고 매출원가 늘리고, 매출원가를 늘린다는 이야기는 매출 총이익을 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와 같은 분계. 그리고 마지막 분계입니다.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만큼 비지배지분을 늘려야 되는데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은 상향 미실현이익만큼 과대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발생 상향거래 미실현 이익만큼을 뺀 금액의 비지배지분율을 곱하자. X2년도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분계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종속기업 투자와 자본상계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부거래와 관련된 것까지 보면은 1번 분계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중 비지배지분 해당해 요 분계를 하잖아요. 비지배지분 이익여금 요것이 전년도 마지막 분계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이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이익여금, 비지배지분 이렇게 분계를 하되 과년도 이익에 전년도 상향 거래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의 비지배지분율이다. 한편 전기 미실현이익이 실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를 줄이고, 즉 매출 총이익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익여금 줄이고, 왜 이익여금 줄이냐면은 개별 장부에는 매출 총이익이 그대로 들어가서 결산이 끝냈을 거 아닙니까? 개별 장부에는 계속 이익여금이 과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를 죽이는 겁니다. 전년도 이익이 아니라 당연년도 이익이다. 이런 거고요. 단기에 또 내부 거래가 발생이 됐다면 매출원가 상기하고요. 단기에 내부 거래 중에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역시 상하향 거래 구분 없이 매출원가 재고자산. 자, 이제 마지막 분계입니다. 연도말 종속기업 순이익 중에 비지배지분율만큼 비지배지분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단기에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은 빼고 전기말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중 단기 실현이익은 더하고 요 금액의 기초에서 이익여금, 비지배지분 이 같은 분계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예제 몇 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재고자산의 내부거래 하향거래고요. 예제 2번의 상향거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분계가 서로 연계가 되고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의 80%를 23만원에 취득을 해서 지배기업이 되었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같다고 했습니다. 1, 2년도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건 의뢰사의 당기순이익이 2만입니다. 지금 1년도 초에 의뢰사 순자산을 들여다보면 자본금 20만원인데 이 8만원 1년도 초가 아니라 1년도 말일 거 아니에요. 이 속에는 1년도 당기순이익 2만이 포개져 있을 테니 연초에, 즉 X1년 초 이익여금은 6만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26만이 지배력 취득 시점에 순자산의 장부금액이면서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죠. 추가 자료가 나옵니다. 갑은 을에게 1년도 중에 10만원의 재고자산을 매출했대. 의뢰사는 갑으로부터 매입한 재고를 100% 몽땅 외부로 팔았다 그러면은 내부 미실현이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60%를 1년도 중에 40%를 다음 연도에 연결실제 외부에 판매했대요. 그러니까 1년도 중에는 미실현된 부분이 40%만큼 안 팔고 있다니까 40%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매출 총이익을 미실현이익으로 보고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힌트가 나오죠. 갑회사가 의뢰사에게 판매한 재고자산의 매출 총이익률은 30%다. 즉 10만원의 재고자산을 팔았는데 내부거래 이익은 곱하기 0.3 해서 3만이고요. 이게 모두 다 실현된 게 아니라 60%만 실현되고 40%는 미실현이니까 0.4를 곱한 12,000이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이다. 얘는 다음 연도 X2년도에 실현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물음은 1년도, 2년도 연결분계하고 연결정산표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도 말 연결조정 분계인데요.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앞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금 이익여금은 26만입니다. 요거에 80%와 종속기업 투자 상계하면은 초과 지급액이 22,000이고요. 요거에 20%만큼이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내부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매출 죽이고요. 매출원가 죽이고 이렇게 역분계했습니다. 다 팔렸으면 모르겠는데 안 팔린 게 있다며요. 즉 10만원에 30% 매출 총이익이 3만인데 이 중에 40%가 계속 종속회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만큼 재고자산 매입한 쪽에서 뻥튀기 되어 있으니까 재고자산 죽이고요. 매출원가 늘리고 매출원가를 늘린다는 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을 감소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계입니다. 의뢰사 당기순이익은 2만인데 이게 하향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2만원에 20% 4천만큼 우리가 3장부터 했던 분계 비지배 지분 이익여금 이런 분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조정 분계를 여기다가 반영을 하여 최종 연결재무제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건 88,000이라는 연결단기 순이익입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지배기업의 개별이익은 8만, 종속기업의 개별이익은 2만인데 지배가 종속에게 이익을 붙여 물건을 팔았고 그것이 연결실제 밖으로 아직 1년도 말 현재 튀어나가지 않았잖아요. 하향 거래이고요. 하향 미실현 이익이 12,000이 있으니까 지배기업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배기업의 순이익은 8만이 아니라 6만 8천이 되는 거고요. 종속기업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을 합친 8만 8천이 연결단기 순이익입니다. 8만 8천. 그 중에 비지배 지분 귀속은 2만원에 20% 곱한 4천이고요. 나머지 8만 4천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입니다. X2년도로 가보자고요. 다른 내부 거래는 없고 X1년에 발생했던 재고자산 내부 거래에 따른 40% 외부로 판매하지 않았던 그 재고를 X2년에 외부에 팔았다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실현이익이 실현된 겁니다. 자, 1번 분계 종속기업 투자 지배력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 자본 퉁쳐야죠. 분계는 앞서 X1년 말 분계랑 똑같습니다. 자, 2번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이 2번 분계는 전년도 마지막 분계랑 똑같죠? 앞으로 가보면 요 4번 분계 이익여금 4천, 비지배지분 4천 요거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계입니다. 재고자산 전기에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이 있었는데 단기 중에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실현 분계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고 그랬죠? 매출 총이익을 늘리는데 매출 총이익은 계정이 아니니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면 매출 총이익은 12,000만큼 늘리는 겁니다. 이때 개별장부 판매한 쪽에서 개별장부의 매출 총이익이 더 많아졌고요. 당기 순이익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익여금도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줄이는 겁니다. 전년도 이익이 아니라 단기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분계입니다. 4번 당기 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인데 앞에 재무제표를 보면은
종속기업의 2년도 당기순이익은 23,000이고요. 이 숫자는 전혀 손댈 게 없습니다. 하향 거래이기 때문에 0.2만큼 4,600 비지배지분에 배분하고요. 이익여금 4,600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연결당기순이익은 연결조정 붕괴를 통해서 이제 정산표를 만들면 95,000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배기업의 개별순이익은 6만이고요. 종속기업의 개별순이익은 23,000인데 X2년도 하향 미실현이익의 실현은 지배기업의 귀속이 되는 것이죠. 종속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23,000의 20%만큼 4,600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인데 여기 지금 오타가 났죠? 94,000이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고요. 둘을 합친 금액이 연결정산표상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 내부거래의 상향거래로 가보자고요. 예제 1번과 숫자는 똑같은데 거래 방향이 종속이 지배한테 파는 걸로 바꿔놓은 겁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 80%를 23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모든 재무제표는 다 똑같은데 단지 X 1년 중에 을이 갑에게 10만원의 재고자산을 팔았고요. 갑회사는 을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 60%를 1년도 중에 40%를 2년도 중에 팔았고요. 매출 총익률은 30%다. 모든 숫자는 앞에 거하고 같습니다. 1, 2년도 연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년도 말 연결분기에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돌아가야죠. 그때 26만원이 지배기업 순자산 장부금액이요. 공정가치고요. 이 중에 80%와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합니다. 22,000만큼 초과지급에 요거의 20% 비지배지분. 재고자산 내부거래 상계재고입니다. 수익과 비용 퉁치는 거죠. 재고자산 단기 상향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데요. 제거하는 분계는 하향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12,000만큼 재고자산 축이고 매출원가 늘리고 그래서 매출원가 늘리니 매출총익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은 2만이라고 하나 아니죠. 종속기업이 10만원의 재고에 이익을 붙여서 지배한테 팔았는데 지배가 일부 안 팔고 있다며요. 그거만큼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봤을 때 매출이 아니죠.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매출 총이익도 죽여야 되는데 매출 총이익 바로 12,000만큼을 이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종속기업 마치 8,000이라고 가정을 한 금액의 1,600만큼 비지배지분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88,000이 1년도 연결당기순이익인데요. 앞서 예제 1의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12,000 상향 거래가 이쪽 지배가 아니라 종속에서 빠져야 되죠. 이 금액의 20%만큼이 비지배지분이고요.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2년 말로 가봅니다. 자, 다시 X1년도 1번 분기랑 똑같죠. 생긴 게. 한편 이 2번 분기는 X1년도 마지막 분기입니다. 즉 이익여금, 비지배지분 해서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여기는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은 눈에 보이는 건 2만이지만 실제로는 8,000이다. 상향 미실현이익만큼 과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해답위의 문제사와 동일하다고 했고요. 자, 3번 드디어 전기에 이 상향거래 12,000 미실현이익이 실현이 됐대요. 실현분기에 거의 외우라고 그랬죠. 매출원가, 이익여금. 자, 4번 분기입니다. 지배기업의 개별순이익은 23,000이나 드디어 12,000원 전년도에 죽여버렸던 걸 이때 실현된 거, 증가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5,000이 종속기업 X2년도 당기순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0.7, 한 7천만큼 비지배지분을 귀속시키고 이익여금 빼는 겁니다. 이 분계를 연결조정 분기에 반영하면은 95,000에 연결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개별 지배기업 순이익에 여기 12,000이 더한 금액의 20%만큼이 비지배지분의 귀속이고요.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입니다. 지금 했던 예제 1과 2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예제 1은 하향거래, 예제 2는 상향거래인데요. 지배가 종속한테 팔았냐, 종속이 지배한테 팔았냐, 모두 실현됐으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미실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X1년도에 하향거래 당기순이익이 88,000, 비지배지분이 56,000, 연결이익여금이 36만 4천이 됩니다. 상향거래 예제 2번에 연결정산표에서 들여다보면은 88,000, 53,600, 36만 6,400이 되는데 비지배지분으로 보면 하향거래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향거래의 경우에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이 상향거래 미실현이익만큼 뻑튀기 되어 있으니까 이를 제거한 금액의 비지배지분율을 곱하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지배지분이 하향거래가 더 많고요. 그만큼 지배기업 이익여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적어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4,0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2년이 되면은 모두 다 클리어 될 거 아니에요.
하향이건 상향이건 미실현이익이 모두 실현이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 이익여금 잔액이 모두 같아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내부거래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끝내고요. 못다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